동사 2기 사회 쟁송 사회 예습 시험에 대해서 이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문제 1번은 문제는 알고 계시죠? 문제 1번의 경우에는 이제 사정 판결을 문제로 만든 것이에요. 사정 판결과 관련된 최근 판례를 제가 조사해 봤더니 이게 가장 최근 판례이기 때문에 이걸로 만든 것이고요. 자, 아래 부분을 보면 인가를 받지 못한 B대학은 같은 지역에는 C대학에 대한 설치 인가 처분 2 법을 위반해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보면 법학대학원 신청했었죠. 그래서 이게 전라남도 사건인데 C대학의 설치 인가 처분이 나온 것이고, 인가를 받지 못했던 B대학이 이제 교육부 장관에게도 못 받았으니까 B대학이 요 C대학에 대한 인가에 대해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을 때 경원자성이죠. 경원자성. 그래서 사정 판결만 물어봤지만 별도로 이제 경원자성의 원고적 물어볼 수도 있다. 법원은 B대학의 주장이 인가 처분시를 기준해서 무효 사유를 인정했고 사정 판결의 요건을 갖췄죠. 그 다음에 C대학 3월 1일 개원해서 9월 현재 120명 교육 잘 받고 있고 나머지 24개 대학원들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이게 이제 사정 판결의 요건 가운데 판결 시에 공익, 보호하려는 공익이 크다. 공익이 크다. 그래서 무효인 판결로 보호되는 원고 B의 사익보다 그 다음에 침해된 공익이 현재 우월하다면 이제 사정 판결의 요건을 갖춘 것인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사정 판결이 가능한가? 긍정설도 있지만 부정설이 판례다. 요 각각 학설에 3개 요건, 3개 논거 써주는 거. 부정설 38조 1에서 준용 규정이 없다. 그 다음에 처음부터 무효이므로 존치킬 처분이 없다. 그 다음에 엄격한 제도이므로 엄격하게 취소송에서만 인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긍정설 준용 규정이 없는 것은 입법상 과오다. 그 다음에 외과는 존재함으로 존치킬 처분이 있다. 그 다음에 사정 판결에 있어 무효인 경우에도 사정 판결의 필요성이 있다. 공익이죠. 이렇게 논거를 잘 써주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사정 판결 특이 2급. 부정설을 택하면 기각 판결을 할 수 없다. 인용 판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안 해결에서 요 요건 1번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으나 처분 시에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재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을 것. 이 요건 포섭이 이제 포인트다. 그래서 5번 사안의 경우 동그라미 무효 사유임을 인정 1요건 충족. 그 다음에 인용 판결로 보호된 B 사익보다 침해되는 안정적 운영 공익이 현저히 우월하다면 가정적으로 2요건 충족. 그런데 로마자 5번에 무효 확인 소송에서 사정 판결이 가능한지 알고 계신 것처럼 요 긍정설, 부정설의 논거 3가지씩 대비해서 반가로 2번에 요 판례, 여기 빨간 표시해놨죠? 요 판례로 만든 문제예요. 제가 그래서 사안의 해결 2설 부정설에 의하면 사정 판결이 불가능하고 무효 사유가 있기 때문에 기각 판결을 할 수 없고 인용 판결을 해야 된다. 무효 확인 판결을 해야 된다. 다음에 문제 2번. 문제 2번은 1구 노무 기출문제인데 기속력 물어볼 때 거부. 이제 기속력은 이제 반원제 어떤 의무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경우에 그 판단 기준은 당초 처음의 처분이 뭐 세금 1,000만 원 이런 침입적 처분이면 반이고요. 그다음에 돈을 납부했으면 원상회복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허가 시초했는데 거부했다. 거부 처분이라면 또는 부작일 경우에는 3조 2항의 제처분. 상항의 제처분은 거부 처분이 아니라 가백에 이제 허가를 해주는데 인용 처분이죠. 근데 사전에 절차상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 이런 절차상 하자. 이럴 경우가 사망의 제처분이고 이거 확실히 아셔야 돼요. 구별하는 방법은 이항이냐 사망이냐는 당초의 처분이 거부 처분이냐, 이 거부 처분이 유지되고 있느냐, 아니면 당초의 처분이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 아래에서 세 번째 줄에 취소원 가서 갑은 중노위가 재심 판정하면서 정족수 충족하지 않았다. 절차상 하자. 재심 판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절차상 하자 때문에 이 당시에 사망의 재처분 의무다 했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 노동위원회를 구속하는 효력, 기속력이죠. 확정 판결이 기속되는 게 기속력 얘기해주고 있고, 질문이 이제 어떤 의무를 부담하냐. 통상은 새로운 거부 처분은 위법한가 이렇게 물어보는데, 기속력에 반하면 당연무효 위법, 반하지 않는 경우는 다시세. 근데 이제 어떤 의무를 부담하느냐? 다시세 중에 일단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재처분 의무를 부담한다. 이 양상의 재처분 의무. 이유는 뭐냐? 두 번째 줄에 감봉 3월 징계를 근로자 갑이 을 사용자에 의해서 받았잖아요. 그럼 근기법 위반은 갑, 노조법 위반은 A 노조가 이제 진호위에 구제 신청해서 부당 징계라는 말은 근기법 위반, 부당 노동행위니까 이건 노조법 위반 주장하면서 구제 신청했는데 비지방노동위원회가 구제 신청 모두 기각했다는 말은 거부 두 개 했다 이런 뜻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A. 그 다음에 재심 신청했는데 중노위에서 B2라고 하면 중노위에서 징계 사유 해당하고 양정 적정하다. 그다음에 노조법상의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두 기각. 역시 처음에 이제 B가 구제 명령 신청에 대해서 거부했고, 그다음에 B2 갔을 때 B2가 기각 제결 이렇게 한 것이고, 구제가 안 됐으니까 근로자 갑이 요 근기법과 관련해서 재심 판정에 대해서 중노위원장을 피고를 해서 취소송을 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재심에 불복해서 취소송 갔었을 때 중노위에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취소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면 이제 요때 기각 제결이 나왔단 말은 당초의 거부 처분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니까, 따라서 이제 기속력의 내용은 30조 2항상의 재처분 의무이다. 근데 재처분 의무인데 좀 더 가면 구제명령이 기속행위라면 구제명령 발령할 의무가 되는 것이고, 구제명령이 재량행위라면 적법 재량행사 의무가 되는 것이니까 여기까지 써주면, 기속행위 등을 써주면 훨씬 더 완벽한 답안이 된다. 이건 이제 가르쳐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자 4페이지 로마자 4번의 내용에서 그걸 써놓은 것이죠. 중노위 기각제결은 진노위의 기각결정 거부 처분이 적법해서 나온 것이므로 구제시청 거부 처분이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그래서 결론 30조 2항에 따른 재처분 의무인데, 그 재처분 의무의 내용이 실체법인 노동법상 즉 기속행위인지 재량인지에 따른 재처분 의무가 된다. 요 사망의 재처분 의무는 인용처분이 절차 위법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인데, 사안은 거부 처분이다. 그래서 사망은 아니다. 이걸 좀 정확히 아시라라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반가로 2번의 재처분 의무, 재처분 의무의 내용. 요거는 이제 기속력에 따른 기속력이 이제 재처분 의무인데, 그때 의무의 내용은 실체법, 즉 근기법, 노동법상의 의무이다. 그래서 노동법상의 구제 명령이 기속 재량인지 써주면 제일 좋은 답안이다. 그렇게 해서 사안 해결에서 1번 설명했고, 2번 시바 구제명령은 재량이라고 해석되므로 중노위는 절차상 하자를 시정해서 원칙적으로 적법 재량행사 의무를 부담하고, 예외적으로 재량이 수축돼서 기속행위가 되면 구제명령 발령 의무를 부담한다. 이게 이제 완벽한 답안이에요. 그 다음에 참고 문제는 기속력에서 미기출이 이제 시적 한계이기 때문에 시적 한계 여러분들이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